어르신들 혹시 1997년 그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 기억나시나요? 아마 우리 세대한테는 정말 뼛속 깊이 새겨진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보면요, 어쩐지 그때 그 시절이 자꾸만 겹쳐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위기는요,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더 잔인한 모습으로 우리 바로 곁, 우리 집 안방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차가운 진실의 문을 활짝 열고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명확한 해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IMF 외환 위기. 정말 끔찍했죠. 평생을 바쳐서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간판을 내리고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동료가 또 내가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금반지, 돌단지까지 전부 꺼내들고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섰던 그 기억 아직도 생생하시죠? 그때 우리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배웠습니다. 아, 경제 위기라는 게 그냥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당장 내 밥그릇이 깨지고 내 소중한 가족이 흩어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요, 1997년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의 위기가 저 멀리 바다에서부터 모든 걸 집어삼키며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였다면요, 지금의 위기는 우리 집 안방, 바로 내 발밑에서부터 소리 소문 없이 서서히 물이 차오르는 침수와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쓰나미는 온다 하고 경고라도 울리면서 오잖아요. 그런데 집 밑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건 어떻습니까?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어느 날 문득 발목이 서늘해서 내려다봤을 땐 이미 물이 허리까지 차오른 뒤일 수 있다는 거죠. 1997년엔 기업들이 빚더미에 올라 무너졌지만 지금은 기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 평범한 가정들이 빚더미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계부채 위기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짚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들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세 가지 치명적인 착각들을 낱낱이 점검해 볼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 위기 속에서 내 피 같은 자산을 지켜낼 구체적인 생존 해법을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위기의 실체, 제가 부제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나라 빚이 아니라 당신의 빚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997년에는 나라 금고, 그러니까 외환보료고가 텅 비어서 위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 위기의 진앙지는 국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지갑이라는 겁니다. 국가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개개인의 가정이 빚더미에 짓눌려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점, 이것이 이번 위기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무서운 신실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1997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바로 압도적으로 큰 저 부분, 가계 부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어땠습니까? 지금 아니면 평생 집 못 산다, 빚내서 집 사라,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라, 이런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죠. 그 말에 너도 나도 빚을 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가계빚 규모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 돈이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소비할 돈이 남아 있겠습니까? 소비가 안 되니 동네 가게들이 문에 닫고 이게 결국 나라 전체의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정말 끔찍한 악순환에 우리가 빠져버린 겁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의 자산 대부분이 바로 집 한 채, 이 부동산에 꽁꽁 묶여있기 때문이죠. 평생 허리띠 졸라매서 겨우 장만한 이 집 한 채가 내 전 재산인데 만약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서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대출 이자만 매달 꼬박꼬박 수십, 수백만 원씩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우스 푸어, 말 그대로 집 가진 거지가 되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자산가인데 당장 병원 갈 돈, 생활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 이게 지금 수많은 시니어들이 마주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과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어려운 경제 뉴스나 복잡한 지표를 들여다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동네 거리, 매일 장 보러 가는 시장에 이미 위기의 신호, 즉 빨간 경고 등이 아주 선명하게 켜져 있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붕괴 신호 3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3가지 신호는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음 것이 무너지고 또 그 다음 것이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의 실핏줄을 아주 야금야금 터트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1단계 신호는 자영업의 붕괴를 보여주는 텅 빈 상가들이고요. 2단계는 조용히 아주 교묘하게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도둑 같은 치솟는 환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배신하는 금리의 역습입니다. 이 3가지가 어떻게 우리 삶을 위협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신호, 텅 빈 상가부터 한번 볼까요? 요즘 동네 한 바퀴 돌아보시면 어떤가요? 예전에는 가장 목이 좋다고 했던 상가 건물 1층마저도 임대문의라고 쓰인 종이가 흉하게 붙어 있는 걸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징조입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요,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린 분이 계십니다.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하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재료비, 월세, 그리고 대출 이자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얼마 전에 가게를 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무너진다는 건요, 우리 몸으로 치면 모세혈관이 여기저기서 다 터져나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슬픈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치솟는 환율입니다. 에이, 나는 해외여행 갈 일도 없고 달러 쓸 일 없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환율은 곧 물가입니다. 물가. 우리가 마시는 커피, 먹는 빵의 재료인 원두와 밀가루, 자동차에 넣는 기름, 겨울에 쓰는 난방가스. 이게 전부 다 수입품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400원으로 올랐다고 쳐보세요. 그럼 수입하는 모든 물건 가격이 똑같이 40%는 오르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라면값 인상, 기름값 폭등, 난방비 폭탄으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환율이 오른다는 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내 통장에 있는 돈의 가치가 30, 40%씩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 이렇게 밖에서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고 있는데 정작 우리 마음속에도 위기를 더 크게 키우는 아주 위험한 생각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시니어들이 설마 나는 괜찮겠지라고 믿으면서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인 착각 3가지. 어쩌면요, 밖에서 오는 위기보다 이 생각들이 더 빠르고 확실하게 내 노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 테니 나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착각, 바로 부동산에 대한 맹신입니다. 땅과 집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세대는 평생 이걸 믿고 살아왔죠. 평생 고생해서 장만한 이 집 한 채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팔아? 그냥 깔고 앉아있으면 언젠가 오를 거고 그때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막 성장하던 시절에는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당장 먹고 살 현금이 없는데 집 벽돌 한 장 떼서 쌀을 사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요,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집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달 내 주머니에서 현금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은 자꾸 떨어지는데 매달 수백만 원씩 이자 낼 돈이 없어서 쩔쩔매다가 결국에는 경매로 헐값에 넘어가거나 금매로 손해보고 던지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매달 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부동산은 이제 든든한 자산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착각. 이건 정말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픈 부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정말 살기 힘든 거 우리 모두 다 알죠? 그런 자식이 사업이 어렵다고, 빚 때문에 죽겠다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그걸 외면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나중에 잘 되면 다 갚겠지. 이런 마음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덜컥 내어주시거나 심지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정말 독하게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자식을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자식도 망치고 부모도 함께 무너지는 공멸의 길입니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는요,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소중한 내 노후 자금을 부어줘도 결국 채워지지 않고 다 새어나갈 뿐입니다.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진짜 효도는요, 부모님이 아프지 않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의 노후를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 마지막 목숨줄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아주 정밀하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죠? 네, 바로 처방전이 필요할 때입니다. 단순히 절약하세요, 아껴 쓰세요 같은 그런 뻔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피땀 어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행동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처방전대로만 하시면 아무리 거친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튼튼한 금융 요새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해법의 핵심은 바로 이 4가지 단계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첫째, 위기의 시대의 왕은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 둘째, 내 재산을 밤낮으로 갉아먹는 암세포, 즉 악성 부채부터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 셋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통장에서 줄줄 새는 돈, 고정비를 아주 독하게 줄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피난처, 안전자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첫걸음은요, 가장 치명적인 적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바로 악성 부채 잘라내기입니다. 특히 카드론, 리볼빙 서비스 혹은 이금융권의 고금리 신용대출 같은 것들은요, 이건 그냥 빚이 아닙니다. 내 재산을 밤낮으로 파먹는 암세포와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겨서 1년에 3, 4% 이자를 받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15%, 20%의 살인적인 이자를 내고 있다면 그게 과연 저축일까요? 아니죠. 그건 그냥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깝더라도 만기까지 얼마 안 남은 예금이나 적금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암세포부터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져야 비로소 위기에 맞서 방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암세포를 제거했으면 다음은 고정비 다이어트입니다. 매달 월급날만 되면 귀신같이 내 통장에서 쏙쏙 빠져나가는 돈, 바로 이 고정 지출을 잡아야 진짜 돈이 모입니다. 제가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보험료입니다. 오래전에 가입해서 장롱 속에 넣어두고 들여다보지도 않는 보험증권, 오늘 당장 전부 다 꺼내보십시오. 중복되는 보장은 없는지, 불필요한 특약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이것만 정리해도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통신비입니다. 솔직히 요즘 통화 품질 다 거기서 거깁니다. 굳이 매달 7, 8만 원씩 내는 비싼 요금제에 묶여있지 마시고 2, 3만 원짜리 알뜰폰으로 당장 바꾸십시오. 마지막으로 체면칠의 비용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경조사 챙겨고도 참 많죠. 근데요, 지금은 남의 시선보다 내 노후가 100배, 1000배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모임 회비, 남들 눈 때문에 억지로 내는 경조사비, 밥 한 번 덜 사고 그 돈으로 내 노후 통장을 채우는 것이 진짜 현명한 일입니다. 이제 빚도 줄이고 새는 돈도 막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 남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든든한 피난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달러와 금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 돈, 즉 원화의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의 가치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불이 났을 때 나를 지켜주는 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전체 자산의 한 10%에서 20% 정도는요, 달러 예금에 넣어두시거나
증권사를 통해 금을 조금씩 사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돈을 지키기 위한 모든 기술적인 준비는 이제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좋은 무기만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게 해주는 건 결국 꺾이지 않는 정신력입니다. 이 길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한 그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철 멘탈을 만드는 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긴 이야기를 딱 5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잊지 말고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째,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낡은 환상을 버리고 위기의 왕인 현금을 믿으십시오. 둘째, 빚과 고정비라는 구멍부터 철저하게 막으십시오. 셋째, 원화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말고 달러와 금이라는 든든한 보험을 드십시오. 넷째, 세상에 절대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사기꾼들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5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후를 지키는 가난한 부모가 될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5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1950년대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으며 이 나라를 지금처럼 일으켜 세운 주역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나라를 살리겠다고 발벗고 나선 분들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내신 여러분의 그 끈기와 저력이라면 이번 경제위기쯤은 충분히 거뜬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리 대비하고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눈앞에 닥친 위기의 실체를 똑바로 마주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든든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 바로 행동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기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으로 옮기신 분들은 몇 년 뒤 반드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아, 그때 준비하길 정말 잘했다라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는 대통령도 자식도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